잘 하시면서 또 잘 할 거면서 또 이미 통대 졸업한 지 한참 오래된 사람 이야기 또 들으려고 또 왔다 또. 아유, 인하우스로 갈 건데 뭔가 제2외국어 유럽어 하고 싶다 하면 독일어 추천드립니다. 독일어. 이거 한 2년 전부터 진짜 거금 써가지고 들어갈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진짜 이 돈 벌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건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밟아왔던 이런 어떤 작은 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썼거든요. 통역할 때. 빈티지, 네오 빈티지. 심까지 샀는데 깨졌어. 이게 왜 깨진 줄 알아요, 여러분? 아,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조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랑 뭔가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통역사 일상을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통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월, 12월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통대생들이 졸업을 하겠죠. 졸업 시험을 쳤을 거고 혹은 칠 거고 이제 졸업을 할 텐데 내가 졸업을 하기 전에 혹은 뭐 졸업 직후라도 이런 조언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좀 리필하면서 심 갈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딱 통대 졸업하고 나서 뭐야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되게 놀라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게 뭐냐면 토익 점수를 따놓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통대생들 이야기를 들으면 토익이 왜 필요해? 라고 하시겠죠. 실제로 똑같은 직군에 이제 지원을 하는 제 친구들도 토익을 왜 쳐야 돼? 토익 점수가 필요해? 우리가 통역대학원 졸업인데 토익 뭐 이런 점수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막 끝까지 안 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는 뽑히고 나면 꼭 뭐 물어보거든요. 왜 뽑으셨어요? 이런 거 좀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는데 왜 뽑으셨어요? 혹은 뭐 어떤 경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런 것도 좀 잘 물어보거든요. 첫 직장에서도 들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 직장에서도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력서에 칸이 비어있는 거 싫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직장에서는 이게 단계가 필요한 그 필드 있죠. 필드에 필요 점수 혹은 뭐 필요 항목을 넣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토익 점수를 넣어야 되는데 통대생들은 토익을 안 치죠. 토익을 쳐야 된다는 생각이 아예 없지. 아무도 말도 안 하니까. 저도 그랬고 필요합니다. 토익 점수. 여러분 영어 실력을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통대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통대라고 하면 방통대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예 통역사들을 많이 뽑아왔던 그런 곳에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통역대학원 졸업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통대 나온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됐건 한 칸 토익 점수 쓰라고 하면 그 칸을 채우는 게 낫죠. 그래서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익을 쓰라고 하니까 약 10년 전에 딱 910점 따놓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어찌됐건 칸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증빙 자료가 있는 게 이제 그거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의약품 관련된 어떤 그 전에 읽었던 이야기를 이제 영어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근데 토익이 점수가 910점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이력서를 쓰고 막 하는 과정에서 제가 급하게 토익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진짜 다행인지 뭐 하루 더 일찍 났으면 더 좋았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다행으로 그 면접을 보러 간 날 결과가 나왔어요. 폰으로. 그래서 아닙니다. 저 지금 그 점수가 나왔고 만점이 900 얼마죠? 아무튼 마이너스 5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가 나왔습니다. 985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앞에 앉아 계신 서기관님이 그치 이게 910점 실력은 아니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 뭐 의약품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영어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910점은 훨씬 넘는 실력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셨던 거죠. 이렇게 어찌됐건 토익 점수를 원합니다. 아예 통역대학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곳에서도 통역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토익 점수를 써야 되는 칸에 그게 없다. 그럼 좀 그렇죠.
또 설령 통역대학원이 뭔지, 통역대학원의 졸업생들의 영어 실력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빈칸이니까 뭐 졸업하고 사실 토익 뭐 그냥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바로 치면 만점 혹은 뭐 실수해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겠죠. 딱 그 정도 나오니까 웬만하면 지금 졸업시험 준비할 때는 좀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네, 토익은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딱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간 게 국가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가기관 처음 갈 때 굉장히 이거 안 하고 있구나.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내가 이제 이 돈 벌려고 이렇게 공부했나 싶은 거예요. 그 전에 대기업도 이제 갔다고 했었는데 대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돈이 훨씬 적었거든요. 내가 진짜 이 돈 벌려고 거기 갔나? 막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이곳에서 2년을 일을 하고 프리로 나와보니까 거기에서 일한 게 너무 먹히는 거예요. 정말 시쳇말로. 돈을 더 많이 준 사기업들보다 그 국가기관에서 일한 게 훨씬 명함을 돌릴 때 그리고 사람들과 첫 인사를 할 때 훨씬 임팩트가 있나 봐요. 그렇게 이제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곳에서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막 이제 이사까지 가야 되고 이사 가는데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엄청 울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고 우리 오빠도 니 뭐 그렇게 벌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삼촌이 아니라고 이제 어른들의 시선으로 이제 보는 거죠. 돈을 적게 줘도 국가기관에 그래도 꽤 그럴듯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너의 앞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래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막상 내가 일을 나와보고 안전망이 없는 어떤 시장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그 국가기관이 나를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국가기관 다음에 대기업, 진짜 대기업, 누구든지 다 아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대기업이 저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뭐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더 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라기보다는 막상 그 통역의 어떤 프리랜서 시장에 딱 나가 보니까 그 국가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할 때 프리가 아니라 뭐 인하우스 통역사로 하겠다라고 일단 결정을 한 순간 돈이 많냐 안 많냐보다 어차피 내가 이곳에서 계속 있진 않을 건데 장기적으로 내가 밟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단이 돼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함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수미 초이 Translator and Interpreter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있고 여기에 전 직장, 대표적인 전 직장 두 곳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그 다음 뭐 이메일, 모바일, 뭐 카카오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또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다는 점. 우리는 사실 돈 많이 주는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원히 거기서 말뚝박을 게 아닌 이상 국가기관에서 일을 했다는 이력 한 줄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만약에 프리랜서를 안 하실 분들 있죠. 프리랜서 안 하실 분들 나는 그냥 돈이 적든 말든 아무튼 다 이제 후배님들이 거의 다 여자이실 텐데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했을 때 출산휴가 이런 것도 잘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하고 싶다.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된다 하면 그럼 무조건 국가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사기업들은 아예 그런 건 있죠. 아예 회사를 통역사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따르게 그냥 회사 일원으로 가는 경우는 또 이제 논외고 통역사로 가게 되면 사기업은 무조건 계약이거든요. 근데 국가기관은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들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나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작다고 내가 통역 공부를 하고 통역대학원을 가고 통역대학원 가는 동안 여러분도 얼마나 그 강남의 그 학원 모두가 아는 그 학원을 얼마나 또 다녔겠어요.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보상받기에는 이 돈 너무 작아 하면서 무조건 쳐낼 일은 아니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거 진짜 제가 통역할 때 그러니까 나와서 약간
띵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다 영어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던 영어는 우리가 근데 해왔던 영어, 통역대학원에서 했던 영어는 이런 거죠. 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호주는 한호 FTA가 양국 모두의 호혜적인 균형 있는 협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호주 의회가 한호 FTA의 발효를 지지하고 지난 10월 1일 한호 FTA 발효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쫙 하시죠. 쉽게 하시죠, 사실. 근데 막상 회사를 가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아닌 분들도 있겠죠.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고 통역대학원 오신 분들은 논외.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은 해외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해외에서 아예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뭐 한 8, 9명 정도가 되죠. 거의 통역대학원들은 국내파가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럼 우리한테 뭐가 부족하냐? 우리는 어떤 어려운 거, 통역대학원을 준비를 하니까 통역대학원 입시할 때 굉장히 어려운 뉴스, 기사 이런 걸로 많이 통역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통대 다니면서 이런 축사들, 회의에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는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연습을 해왔죠. 이런 것들은 쫙 된단 말이야. 근데 내 전화 당겨드릴게요. 이런 걸 우리가 영어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적 있으면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고, 국내파로서 해외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 우리는 이런 영어만 해왔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하루 컷으로 끝날 수 있는 그 하루 딱 그냥 자리에 앉아서 외우면 끝나는 그 쉬운 것들을 사실 못한다보다 안 해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비즈니스 용어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안 한 분들은 뭐 결제선 아니면 뭐 기한을 올린다 뭐 그런 말을 안 쓰듯이 우리도 영어권에서 회사 생활을 안 해보니까 그런 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훈련을 시간을 잡고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초반에 막 EU에 전화해야 되고 FDA에 전화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인사랑 끝 인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채우면 인하우스 통역을 할 때 좀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금방 채운단 말이죠. 뭐 먼저 들어가세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안 해봐서 모르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비즈니스 매너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 훨씬 빠르게 적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른들한테 반말로 막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편한 태도를 억지로라도 갖는 연습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악수도 잘하고, 누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 내가 이 어르신의 손을 이렇게 그냥 덥석 잡아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바이 해도 되는데 이 어르신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알죠? 여러분 뭔지 알죠?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못했네. 제가 쓰는 몇십 년간 정말 좀 거짓말 좀 못해서 진짜 10년 넘게 10년이 뭐야? 진짜 10년 넘게 쓰는 거구나. 10년 넘게 쓰는 펜이 이거거든요. 제트스트림 0.38인데 얘를 이렇게 좀 샀고, 그리고 이거 한 2년 전부터 진짜 거금 써가지고 쓰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통역할 때 삼색펜 좋습니다. 삼색펜 진짜 중요해요. 하나가 나가도 다음 걸. 저 지금 쓰는 건 이건데, 잉크펜 쭉쭉 잘 나가는 거 질감 한번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통역 갔다 온 건데 한 요런 질감? 요런 질감 돼요. 이 펜 사라사입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랑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못 끼웠네요. 그리고 사실 이것 말고도 할 얘기가 좀 많아요. 프리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한 1년 전에
이제 통대 졸업을 앞둔 여러분들을 염두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했을 이야기와 지금 프리의 삶은 어떤가를 이야기를 한다면 하게 될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면 지금 이제 영상 하나 이걸로 이제 끝 낼 거라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힌트를 조금 드리면 훨씬 나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밟아왔던 이런 어떤 작은 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닷 위에 내가 서 있을 때는 내가 어떤 판때기 위에 서 있는지 잘 몰랐어요. 으이, 이 거지 같은 판때기 막 이러면서 서 있는 순간도 많았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지나와서 나 혼자 아주 좁은 판때기 위에 이렇게 서 있게 되니까 딱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정말 견고한 어떤 과정들 너무 개짜증났지만 의미 있었던 귀한 기회들을 내가 누렸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 되게 감사한 일이 있었다. 물론 그지 같은 일도 많았다. 근데 아, 참 감사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감사했다는 게 뭐 어떤 특정 사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선택들,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뭐 여건들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요새 느끼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니까 얼굴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 구독자들이 아닐 수 있는 통번역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게 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아까웠던 것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아, 이런 것도 챙길 법하구나 라는 어떤 생각의 씨앗 정도가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 우리 건승합시다. 화이팅! 인하우스를 가든 프리랜서를 하든 우리 모두 힘내요. 그리고 잘하고.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잘하는 거랑 홍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잘 하시면서 또 잘 할 거면서 또 이런 거 찾아보고 있다 또 잘 할 거면서 으유